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629쪽이죠. 629쪽의 3장, 주택의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선분양을 아셔야 되는데요. 선분양이, 그러니까 제대로 써져 있지 않습니다. 프린트물 먼저 보시죠. 그러니까 프린트물에 40쪽 가시고요. 그러니까 40쪽에, 그러니까 5-14.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선풍기를 만들어서 팔고, 책을 만들어서 팔고, 그다음에 냉장고를 만들어서 팔고, 집도 만들어서 팔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선건설, 후분양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우리나라만 있는 특별한 제도로 선분양, 후건설, 집을 짓지도 않고 집이 없는데 집을 파는 거죠. 돈부터 땡기는 거라고요.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드리죠. 그 그림을 이제 쭉 보면서요. 먼저 첫 번째요. 승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전혀 다른 게 있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30만 이상을 하려면 뭘 받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집을 지어서 팔 때요. 당연히 선건설이 원칙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예외로, 그러니까 선분양 예외가 있다고요. 선분양이 뭐예요? 돈부터 땡기는 거죠. 그러니까 선분양 하려면 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선분양 승인, 돈부터 땡기겠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선분양 할 수 있냐면 당연히 민간만 선분양을 하는데요. 이 돈부터 땡기는 승인, 선분양 승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그러니까 이게 자랑스러우면 그냥 선분양 승인 그러면 될 건데, 이상한 말로 뭔가 부끄러운 모양이죠. 이상한 말로 꼬아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입주자가 뭐냐면 소유자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 대리점에서 자동차 소유자 될 사람, 자동차 살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가전제품 대리점에서 선풍기 소유자 될 사람을 모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장사가 집 소유자가 될 사람을 모집합니다. 이 말만 갖고는 선건설인지 선분양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아무튼 말장난을 꼬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선분양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누가 하냐면 시군구가 합니다. 그러니까 시군구가 할 때, 그러니까 어느 저 자리에요. 그러니까 어디 100채를 짓는다고 치죠. 그러면 그 자리에 아파트 값, 집값을 얼마로 하는지, 그러니까 주택 공급 가격을 확정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선분양, 그러니까 돈부터 땡길 수 있게 승인해 주는 게, 그러니까 선분양 승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이 있고, 민간이요. 그러면 이제 시군구가 판단해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았으면, 그러면 이제 광고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광고를 내고요. 이제 TV 광고, 신문 광고 등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그만 곳들은 그러니까 길거리에 물티슈 나눠주는 것도 있죠. 물티슈에 이빨 그려져 있으면 뭐고요? 임플란트 광고. 물티슈에 집 그려져 있으면 입주자 모집 광고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광고를 내고, 그다음에 집을 받죠. 근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규모 건설사에서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소규모 집장사들이요. 연립이나 다세대, 흔히 얘기하는 원룸, 그런 것들은 다 뭐하고요? 지어서 파는 거죠. 그렇고요. 그럼 이제 집을 보고, 이제 그걸 보고, 광고를 보고, 그러니까 이 집 괜찮다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냅니다. 집값을 내는데, 집값을 네 가지로 나누어 낸다고요. 첫 번째, 청약금을 냅니다. 청약금 낸 사람 빵명, 어느 민간 A가, 그러니까 천채를 짓고 팔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데 청약금 낸 사람 빵명. 그러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집을 천채를 지었는데 엉망으로 지었다고요. 이번에 또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유래인가요? 이쪽 하남 여기 그러니까 미사지구인가요?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집에 들어갔는데 세탁기가 못 들어가요. 다용도실을 내놨는데 세탁기가 못 들어가서, 그러니까 아무튼 난리가 벌어진 그런 잔주도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선건설이면 세탁기도 못 들어가게 집을 만들어 놓겠냐고요. 세탁기도 못 들어가는 집을 살겠냐고요. 그런 게 아닌데 선분양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게 되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천체 한 명도 신청하지 않으면 건설회사 큰일 났죠. 물티슈 2박스 나가는다고요. 그거 말고는 아무 피해 본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청약금 낸 사람이 2,000명, 그러면 경쟁률 2대1이죠. 그 중에
몇천 명을 정해야 되겠죠. 당첨 사실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갖고 오세요. 두 번째 돈 뭘 내고요? 그러니까 계약금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 네 번 나누어서 중도금을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도금, 그러니까 마지막 중도금, 도배공사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죠. 공사 끝났음에 대한 검사, 사용검사를 받고요. 여기까지는 동산이죠. 시멘트, 모래, 물, 자갈, 쇠파이프, 동산이 있는 거고, 동산인 거고, 사용검사 받고 보존 등기를 해야 주택, 부동산이 처음 탄생하게 되는 거죠. 뭐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도 있지만 주택의 탄생은 보존 등기로 주택이 탄생된 겁니다. 누구 돈 갖고 집을 지었고요. B1, B2, 이 돈 낸 사람 돈 갖고 집을 지었죠. 민법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주인, 이 사람은 시공자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주택법 힘으로 누가 집주인이 되고요. A가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마지막 돈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돈 뭘 내고요? 잔금을 내게 되죠. 잔금을 내려면, 그러니까 A, B가 관계에서 A, B가 B 할 바 다 했죠. 집을 넘겨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 B1, B2는 주택의 소유자가 됩니다. 소유자를 입주자라고 한다고요. 주택에 대한 물권적 지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계약이 성립되냐고요? 당연히 계약금 때가 아니죠.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요.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이때 계약이 성립된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 당사자 지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라고 부릅니다. 9글자, 뭐 복잡하긴 하지만 이상한 거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낫죠. 입주자, 소유자가 되기로 정해져 있다고요. 뭐만 하면요, 돈만 꼬박꼬박 내면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요. 여기 이제 추가되는 거 세 가지. 첫 번째요. 지위와 주택은 시간적으로 쭉 이어지는 거죠. 지위 상태에서 잔금 치르고 이전 등기하는 순간 지위는 없어지고 주택의 소유자가 됩니다. 두 번째요. 대한민국 20층 아파트 표준 공사기간 36개월 3년 정해져 있습니다. 집장사가 미리 준비했으면 2년 6개월, 뭐 별로 해놓은 거 없으면 3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겠죠. 세 번째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주택, 지위 사고 팔 수 있죠. 뭐 당연히 사고 팔 수 있고, 근데 투기 잡자 할 때만 사고 팔 수 없다가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5-14고요. 다음에 5-15 보시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투기과일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표 3칸 중에서요. 첫 번째 칸, 민간 택지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정합니다. 집값, 집장사, 자본주의 사회니까, 뭐예요? 선풍기값, 그 선풍기 공장, 사장, 집 마음대로죠. 지가 뭐 자신 있으면 비싸게 팔 거고, 옷장사, 집 마음대로죠. 불법으로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요. 모르는 사람, 동대문 시장에서요. 무슨 유명 디자이너예요. 중국 거 얼마예요? 7만 원짜리 사다가 우리나라에 70배를 붙였으니까 몇 배예요? 얼마예요? 300만 원인가요? 아무튼 70배를 붙여서 팔아먹은 사람도 있고요. 뭐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집장사, 집값 집장사 맘대로 하는 게 기본이죠.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상한선, 이 상한선을 넘지 마라. 집장사 네 맘대로 할 수 없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그 아래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고 지정을 한 겁니다. 거기서는 뭘 못 팔게 하고요. 입주된 지위나 그다음에 주택도 일정 기간 못 팔게 하는 거죠. 누가 지정을 하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도지사 의견 듣고 지정을 하죠. 어디다 지정을 하고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으니까 떼끼놈 이 선 넘지 마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 칸요. 투기 과일지구, 투기가 뜨겁다고요. 지구에서는 입주된 지위를 못 팔게 하는 거죠. 누가 지정하고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가 둘 다 지정합니다. 서로 얘기하고 지정한다고요. 어디에다가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상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을 하고요. 세 번째 칸요. 조정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투기가 뜨거운 과열 지역도 있고 거래가 확 죽어 있는 위축 지역도 있고 성격 다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일 그중에 투기가 뜨거운 과일 지역에서는 입주된 지위를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거죠. 누가 지정하고요? 국토부 장관 지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시도지사 의견 듣고 지정하는 거죠. 표의 셋째 줄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지정하고 두 번째 칸 투기과열지구만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고 그 세 가지 다 국토부 장관 지정하려면 시도지사 의견 듣고 두 번째 칸 투기과열지구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 국토부 장관 얘기 듣고 지정을 한다고요. 자, 여기까지가 있고, 그러니까 다음 여기까지 이제 책으로 보시죠. 책 보시면 629쪽이요. 629쪽에 그러니까 주택의 공급, 그러니까 굵은 1번 주택의 공급 기준, 양과 1번 주택의 공급, 동그라미 1번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그 7줄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아래 작은 1번이 있는데 작은 1번은 읽으면 뭔 소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1번이 다음 세 줄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디다 쓰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민간만 선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간만 돈부터 땡기는 선분양을 할 수 있고 그 중에 민간이 그러니까 주택에 대해서 선분양을 하려면 선분양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고요. 단지 내 상가용 복리시설에 대해서 복리시설에 대해서 선분양을 하려면 그러니까 신고를 하고 선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 중요한 거죠. 지역 주택 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주택에 대해서 선분양을 하겠다. 그러면 선분양 승인, 돈부터 땡기는 승인,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단지 내 상가용, 그러니까 그 상가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큰 비중이겠지만 지역 주택 시장 전체로 보면 큰 비중이 아니죠. 그래서 단지 내 상가에 대해서는 단지 내 상가 이렇게 먼저 팔 겁니다. 아직 공사하기 전인데 이렇게 팔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신고만 하면 돼요. 이것을 이 간단한 세 줄을 어떻게 하면 국민이 가장 골탕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가장 못 알아먹을 수 없게 쓸까? 고민해서 만들어낸 게 그 두 줄이죠. 그러니까 박스에 1번이요. 사업주체, 괄호에 있는 공공, 표시요. 공공, 주택사업자는 제외, 표시요. 제외한다. 따라서 사업주체 위에다가 민간 쓰시고 민간이 입주자를 모집, 표시요. 입주자를 모집, 이 뭐라고요? 선분양 쓰시고요. 선분양 하려는 경우 땡땡 국토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수구청 등의 승인, 표시요. 승인을 받을 것. 따라서 첫째 줄에 입주자를 모집은 선분양이고 그 앞에다 또 주택 쓰시고요. 주택에 대한 선분양 입주자 모집하려면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둘째 줄에 괄호 복리시설, 표시요.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신고, 표시요. 신고를 한다. 그러니까 복리시설 선분양은 신고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있습니다. 다음에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 이것저것 있는데 뭐 큰 내용 아니고요. 넘어가시고 그러니까 632쪽 가시죠. 632쪽에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선 한 장 넘어와서 634쪽부터 보시죠. 634쪽에 양괄호 2번 제목의 앞에 10글자 표시하시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러니까 표시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과 해제가 있습니다. 좀 전에 프린트에서 봤습니다만 다시 표시하시면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표시요. 국토부 장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주택가격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주택가격 상승률 표시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 그 지역의 주택가격, 주택거래, 지역 시장 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택가격이 급등, 표시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표시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박스 내려와서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 표시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가 있고요. 그게 있고 다시 한 장 앞으로 와서요. 632쪽이요. 632쪽에 굵은 2번 그러니까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양괄호 1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표시요. 주택 동그라미 1번 사업주체가 일반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다음 표시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표시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이조에서 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그러니까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 표시요.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괄호 그 셋째 줄의 괄호요. 이에 따라 공급된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표시요. 주택이라 한다. 박스 1번 공공택지, 표시요. 공공택지. 그러니까 2번
공공택지 외, 표시요.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부 장관이 저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지요. 그러면 그 작은 2번이 뭐냐면 한 장 뒤에 있었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고요. 작은 2번에다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쓰시고, 그래서 그 내용은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여기에 초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 소리예요?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저 첫 번째요. 그러니까 집값은 어떻게 해요? 자본주의 사회라고요. 그러니까 집장사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집값사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땅의 딱 2% 지역에서는 그렇게 넣어줬다가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값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을 집장사 마음대로 그러니까 놔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느 선, 이 선을 넘지 마라. 이게 상한선을 정했고 그 상한선 이하로만 집값을 받아라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집을 파는데 그러니까 이 집은 그러니까 집장사 마음대로 파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집은 어느 선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집이 무슨 집이라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거예요. 집장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저 집은 그러니까 집값을 집장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딱 두 군데가 있다고요. 우리나라 땅의 1%에 해당하는 공공택지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땅 1%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두 군데에서만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고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가 똑같은 게 아니라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뭐고요? 집장사 네 맘대로 못해요. 그게 분양가 상한제인 거고요. 그게 분양가 상한제가 우리나라 땅바닥 중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의 98%는 그러니까 저런 게 적용되지 않고, 즉 98%는 집값을 어떻게 하는 거고요? 집장사 맘대로 받는 거고, 집장사 맘대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역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와 어디라고요?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이름 그대로 이 지역인데 그 땅바닥은 뭐 하려고 정해놨다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고 지정했으니까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뭐 여기는 당연히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거고요. 공택지가 있으니까 공택지가 아닌 택지일 겁니다. 그럼 공택지는 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냐고요? 그러니까 땅값을 헐값으로 받았잖아요. 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또랑 하나 건너서 분당 그러니까 땅값 8천만 원 할 때 판교 400만 원에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20분의 1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땅값이 이렇게 싼데 집값을 이 동네랑 똑같이 받으면 나쁜 업자죠. 그러니까 땅의 콘크리트, 그러니까 아파트값 중에서 땅값이 비싼데 여기는 땅값이 20분의 1이라고요. 그러니까 집값을 지 맘대로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여기는 어느 선을 넘지 마라가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러니까 이걸 구분하셔야 되고, 이것만 이게 다고요.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러니까 2번 유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1번 동그라미요.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표시요. 그러니까 2번 어찌고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이 된 경제자유구역 표시요. 경제자유구역. 경 동그라미 하시고요. 뒤에서 어찌고 저찌고. 3번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표시요. 관광특구의 관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리고 그 동그라미 1, 2, 3 그 박스 앞에다가 도경관 쓰시고요. 이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도경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도경관의 경우에는 집장사가 집값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생활주택 지금 집 많이 짓자라고 하는 취지이고 경제자유구역과 관광특구는 외국인 투자가 초점이죠. 외국인들한테 그러니까 집값 네 맘대로 못한다? 그럼 외국인들 기분 안 좋다고 안 들어올 거 뻔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는 이런 걸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하 세부적인 사항들은 생략을 하고 한 장, 그러니까 두 장, 세 장 넘어와서요. 그러니까 638쪽에 파란 4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물이요. 그러니까 프린트물에 그러니까 45쪽이요. 프린트물 45쪽에 5-17이 있고 저당권 설정 제한. 그냥 뭐 이 선분양 이 절차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고 뜻을 말씀드리면 자 보시죠. 지금 누구 돈 갖고 집을 짓고 있어요? B1, B2 돈 갖고 집을 짓고 있죠. 근데 집가 주택법에서 집주인 행세를 누가 하고요? A가 집주인 행세를 한다고요. 그러면 A가 B1, B2 돈 갖고 집을 지었습니다. 뭐 콘크리트만 넘겨요? 대지 지분도 넘겨요. 대지 지분도 넘기게 되죠. 이거를 그러니까 B에게 넘기라고요. 그러니까 B1, B2에게 넘기는데 지저분하게 넘기라고요? 깨끗하게 넘기라고요? 깨끗하게 넘겨야 된다고요. 등기부 딱 두 줄이죠. 첫 번째, 여기까지는 동산, 시멘트, 모래, 물, 자갈, 쇠파이프인 거고요. 여기가 부동산, 주택이 탄생했죠. 등기부의 첫째 줄, 뭐예요? 보존 등기. 그러니까 B1, B2 잔금 치르고 뭐 하고요? 이전 등기 해서 등기부 딱 두 줄 깨끗하게 넘겨주라고요. 근데 이제 이 규정이 없을 때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A 이름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나쁜 짓들을 하는 게 워낙 많았다고요. A하고 C하고 작당을 해서 그러니까 이 B에게 깨끗하게 넘어가야 될 땅, B에게 깨끗하게 넘어가야 될 집에다가 C 이름으로 이것저것을 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그 뭐요? 그러니까 C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 이런 거 있잖요. 그래서 지 권리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B1, B2가 고생고생해서 돈 내서 집 샀는데 이 B1, B2 집을 뺏어가는 나쁜 C들이 나쁜 A, 나쁜 C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나쁜 짓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법으로 하지 마라.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거죠. 해봤자 뭐라고요? 무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B1, B2를 그러니까 보호하자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언제부터요? 이 개나리 단지 가장 초장 시점부터 가장 막장 시점까지 중간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으면 별 나쁜 짓을 다 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짓을 못하게 하는 거죠. 이제 책 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638쪽이요. 그러니까 굵은 4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양보 1번 제한 행위, 동그라미 1번 사업주는 주택건설 사업에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보직 공고 뼈죠. 입주자 보직 공고 승인 신청일 뼈죠. 승인 신청일 괄호에 있는 주택조합 뼈죠. 주택조합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 뼈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뼈죠. 신청일 이후부터 뼈죠. 이후부터 사선거고요. 입주자가 주택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뼈죠. 60일까지 기간 동안 사선거고요. 입주 예정자의 동의 없이 사선거고요. 다음 뼈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뼈죠. 안 된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박스에 1번 해당 주택대지의 저당권, 가등기 담보물권 등 담보물권 뼈죠. 담보물권 설정하는 행위. 이번 해당 주택대지의 전세권, 지상권 뼈죠. 지상권 등기되는 임차권 설정하는 행위. 또 작은 3번 해당 주택대지를 매매 증여 방법으로 처분 뼈죠. 처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일한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 가능일 뼈죠.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앞쪽이요. 638 양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셋째 줄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 보시죠. 이 B의 땅 집을 보호해 주자고요. 그러면 이 개나리 단지 가장 초장 시점이 언제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 때죠. 이때부터. 그 다음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법 이전 등기 사유 발생 며칠 내 등기를 해야 되고요.
60일 내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60일까지 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B1, 그러니까 잔금 치르고 이전 등기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잔금 치르고 서류 받고 열쇠 꾸러미 받고 서류 받고 했으면 이전 등기를 해야죠. 근데 B1, 그러니까 그 59일 되도록 58일 되도록 이전 등기도 안 하고 탱탱 놀고 있어요. B1 보호해요 안 해요? 58일이나 지나도록 등기도 안 하고 탱탱 놀고 있는 B1 보호해요 안 해요? 보호해줘야죠. 출판요. 며칠까지 이전 등기를 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60일까지 이전 등기 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58일 제 안 했으면 이틀 남아 있잖아요. 보호해줘야죠. 그래서 B1은 보호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B2 70일 되도록 이전 등기 안 하고 있습니다. 보호해요 안 해요? 보호하지 않죠. 잘하고요. 노는 가서 잘하고요. 그러니까 보호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60일까지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나쁜 짓 못하게 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초장 시점부터 가장 막장 시점까지 그러니까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C 이름으로 그러니까 담보물건 설정 해놓으면 그러니까 C 그러니까 C가 지금 뭐예요? 나 A한테 돈 빌려준 거 있어. 그러니까 A가 혹시 돈 못 갚으면 이 땅 이 집 가져가라고 그랬어. 그래서 경매에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B1 그러니까 생으로 집을 날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지상권이요. C가 A가 근데 이 땅 나보고 쓰라고 내가 A한테 돈 주고 A한테 내가 지상권 샀어. 그럼 지상권을 샀다고 하면 그러니까 B는 땅을 밟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B는 3층 300치로 날라댕겨요. 그럴 수도 없죠. 그러니까 3번 지금 누구 돈 갖고 집을 짓고 있어요? B1, B2 돈 갖고 집을 짓고 있는데 집을 넘겨주기는커녕 그걸 팔아먹고 도망가는 A가 있었다고요. 처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B에게 피해를 미치는 이런 짓들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가능한 날이란 그러니까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처음 사보신 분은 아시고 아닌 분들은 잘 모르시고 그러겠지만 이제 있던 집 계속 이사 다니신 분들은요. 만들어진 이사 다니신 분 모르지만 새 아파트 이렇게 되고요. 잔금 이제 날짜가 있죠. 그래서 잔금 치르면 그러니까 잔금 이제 영수증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서류를 내주고 그다음에 이따만한 열쇠 꾸러미를 주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입주하세요. 아무 때나 막 입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사 들어가는 거 아니죠. 입주 가능일을 정해줍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60일까지 기간 동안. 양과로 2번. 그러면 나쁜 짓 하지 마라. 나쁜 짓 못하게 뭘 해놓는다고요? 부기등기를 해놓는 거죠. 양과로 2번 부기등기.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을 할 때 사업주체는 꺽쇠 열고요. 다음 문구를 써놓으라고요. 해당 주택 또는 대지가 입주 예정자 이동이 없이는 양도하거나 재물권 설정하거나 압류, 가압류, 가점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 꺽쇠 닫고요. 그걸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 표시요. 부기등기 해놔야 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표시요. 국가, 지방 표시요. 지방, 자치단체 등 그러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표시요.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을 전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표시요. 그렇지 않다. 공적 주체는 믿을 수 있죠. 부기등기 안 해도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부기등기는 사선거고요. 주택건설 대지 표시요.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부직공고 표시요. 입주자 부직공고 승인신청 표시요. 승인신청 괄호 두 줄 내려와서 과 동시에 해야 되고 건설된 주택 그러니까 셋째 줄이요. 동시에 아예 하고 사선거고요. 건설된 주택 표시요. 주택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 표시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 나쁜 짓 못하게 등기부를 해놓는다고요. 그러니까 땅 7번이요. B의 땅과 집을 보호하자고요. B 땅은 언제부터 있었고요? 45억 년 전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1910년 토지조사령 그러니까 이 개나리 단지 가장 초장 시점이 입주자 보증공고 승인 신청 때죠. 이때 부기등기 앱이 이 땅은 그러니까 B1, B2에게 넘겨줘야 될 땅이니까 나쁜 짓 못한다. 집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선분양이니까 집이 없죠. 여기까지는 동산. 집 처음 생기는 때가 언제예요?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주택의 탄생이 뭐고요? 보존등기인 거죠. 그래서 가장 초장 시점,
가장 초장 지점에 B 이거는 B1, B2에게 깨끗하게 넘어가야 되는 거고 나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써놓는다고요. 동그라미 3번 부기등길 이후에 몇이요? 부기등길 이후에 해당 대주택 양수하거나 제한물건 설정하거나 아니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물을 안기면은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 몇이요? 무효로 한다. 너는 등기부도 안 보냐?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니까 AC, 그러니까 둘이 작당해서 장난하는 거 뻔하죠. 장난해봤자 싹 뭐라고요? 무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양보라 3번 생략하고요. 여기까지가 저당권 설정 제한이고 입주 예정자 B1, B2의 그러니까 집과 그러니까 땅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책에 640조 굵은 5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가 있습니다. 그 이제 입주자, 소유자가 된 사람들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시면 그러니까 프린트물에 41조 5-17은 끝에 괄호 뭐고요?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자. 그러니까 5-18은 뭐고요? 끝에 괄호 입주자를 보호하자라고 하는 거죠. 주택단지 내 5% 미만 토지에 대한 매도 청구가 있습니다. 그림 3개요. 그러니까 집장사 A가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콘크리트와 대지 지분을 판 거죠. 그러니까 B1부터 해서 B100까지 그러니까 100명이 집을 샀습니다. 자, 그런데 좀 지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C 할아버지가 나타났다고. 못된 A 나쁜 놈. 내 땅을 갖고 장난을 하다니 나쁜 놈. C 할아버지가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근데 C 할아버지 땅이 크면 5% 이상이 되면 그러면 이제 민법의 복잡한 과정으로 가게 되는 거고요. 공법에서는 아몰랑 그런 거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요. C 할아버지 땅이 얼마 미만이면 전체 땅의 5% 미만이면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B1, B3 할아버지도 기분 나쁘시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저 A 때문에 고생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저희한테 넘기세요. 해서 저희들이 사갈 수 있다고요. 강제 매수할 수 있죠. 매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A 잘못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진행된 돈 다 누가 내야 되고요? A가 내야 되고요. 그 얘기입니다. 책으로 와서요. 640조 굵은 5번 양괄호 1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택의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소송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 그죠? 소유권을 회복한 자. 그러니까 이하 2조에서 그러니까 실소유자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셋째 줄 가려요. 이하 2조에서 소유자가 아니라 실소유자, 실자를 넣어야 돼요. 실소유자에게 해당 토지를 시가, 그죠?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 그죠?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여기는 동그라미 2번이요. 주택 소유자들은 대표자, 그죠? 대표자를 선정해서 매도 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주택 소유자 전체의 4분의 3, 그죠?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동그라미 3번 매도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그죠? 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동그라미 4번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 미만, 그죠? 5% 미만이어야 한다. 동그라미 4번부터요. 몇 퍼센트 미만일 경우에만요. 5% 미만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7번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A가 이제 나쁜 짓을 했지만 A 이름으로 돼 있었죠. A 이름으로 돼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땅과 함께 넘겨줬습니다. 대지 지분 같이 넘겨줬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요. 근데 그래서 C가 나쁜 A놈 그래갖고 그렇게 네가 넘겨준 거 그거 무효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 따라서 C가 실소유자임이 확인됐다고요.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B들이 C에게 소송을 제기하는데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대표자 세 글자 얼마요? 3. 4분의 3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면 이 땅을 샀습니다. 여기에 얼룩이 이 대지 지분에 얼룩이 생긴 걸 돈 주고 사서 싹 없앴죠. 그러면 전체에게 똑같이 얼룩이 없어지는 겁니다. 양괄 2번 송달. 그러니까 주장하라고요. 기한 내 주장해야 된다. 동그라미 1번 매도 청구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그죠? 2년 이내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 그죠? 송달, 도달할 달이죠. 도달해야 된다.
지금 누구 잘못으로 이렇게 됐다고요? A 잘못이죠. A 이놈 돈 내놔. 니가 그 주택 소유자들은 매수 청구로 인해서 발생한 비용, 그죠?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 그죠?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 미만 땅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 쪽이요. 그러니까 굵은 6번 투기 과일 지구가 있습니다. 투기가 뜨겁다고요. 양보 1번,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그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일지구, 그죠? 투기과일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투기과일지구는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 그죠?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재 높은 지역으로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가격, 보급률, 공급계획과 지역시장 여건을 고려했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상행, 그죠? 투기가 상행하고 있거나 상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요. 동그라미 3번, 4번 별 내용 없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투기과일지구를 지정,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 그렇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을 외신해야 되며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투기과일지구를 지정,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 그렇죠?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다음 장 와서요. 뒷내용 특별한 거 없고요. 그러니까 굵은 7번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양괄호 1번요.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그렇죠? 국토부 장관은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국토부령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대상 지역,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박스의 1번 주택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 보급률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이 과열, 그렇죠?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렇죠? 지역. 그게 뭐가 되고요? 과열 지역이고요. 박스의 작은 2번 주택가격, 주택 거래량, 미분양 주택수, 주택 보급률을 고려해서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 그렇죠?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그렇죠? 지역. 그게 뭐고요? 위축 지역이 되는 거죠.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 그렇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아래 파란 8번. 그러니까 주택의 전매미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물 보시죠. 프린트물 41쪽에 그러니까 5-19가 있습니다. 지주택의 전매 제한이 있고요. 7번 보시죠. 자본주의사입니다. 정당한 재산권 다 사고팔 수 있죠. 그러니까 지위, 주택 다 사고팔 수 있습니다. 뭐 잡자 할 때요. 투기 잡자 할 때 사고팔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20층 아파트 표준 공사기간이 3년이라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3년, 7년, 길게 10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 뭐 8년, 6년, 4년, 3년, 2년, 1년, 6개월, 빵년. 그래서 지금 보실 내용들 다 합쳐봤자 대한민국 땅 12%라고요. 12%에서만 일정 기간 못 파는 거고 대한민국 땅 88%에서는 분양사무실 나오면서 바로 프리미엄 얹어서 팔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10년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지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그러니까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뭐를 사고팔 수 없고요. 지위를 사고팔 수 없고 주택은 맘대로 사고팔 수 있고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도 역시 뭐를 사고팔 수 없고요. 지위를 사고팔 수 없고 주택은 맘대로 사고팔 수 있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가 아까 공공택지와 적용 지역이 있었죠. 거기서는 모두요. 지위도 주택도 일정 기간 동안 사고팔 수 없고 그다음에 민간 공공택지, 외의택지, 민간택지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지위와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사고팔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죠. 어느 누가 법을 위반했다고요. 그러니까 지위를 돌렸다고요. 그러니까 B2, 그러니까 불법으로 C에게 판거 적발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긴 거죠. 그러면 법을 어겼어요. 법에서 팔지 마라. 그랬는데 팔았다고요. 그럼 B2한테 집 줘요? 안 주죠.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주체가 누구예요? A 사업주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A와 B의 계약이 있잖아요. 그 계약, 여기 계약이요. 계약이 성립됐죠. 이 계약 장부에서 누구 이름을 없애버린다고요? B2 이름을 없애버린다고요. 우리 여기까지 낸 돈, 뭐 중도금 2차까지 낸 상태에서 적발됐으면 그 돈 돌려주고 장부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위를 A가 가져간다. 그러니까 돈 주고 뺏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돌리지 마라. 근데 계속 주택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앱이 이 집은 그러니까 2020년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는 그러니까 못 돌리는 집이다라고 써놓는다고요. 뭐 그러면 그 합법적인 거래는 안 되는 거죠. 뭐 불법으로 어떻게 하고 말고 하는 것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저 집을 사고 팔지 못하게, 주택은 사고 팔지 못하게 뭘 하고요? 부기 등기를 하는 거죠. 위반한 거 적발되면 얼마고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포상금은 큰 초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책 보시면 그러니까 책에 그러니까 643쪽이요. 제일 아래 8번 전명의 제한, 양보 1번, 동그라미 1번 사업자가 건설공사는 주택, 표시요. 주택 또는 주택 입주자로 선된 지위, 표시요. 지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 표시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 표시요. 전매, 관련해서 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표시요. 없다. 근데 제일 위주려 전매란, 괄호, 전매란, 그러니까 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표시요. 상속의 경우는 제외, 표시요. 제외한다. 상속은 투기가 아니고 또 상속은 전매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박스의 1번, 그러니까 투기과일지구, 표시요. 투기과일지구에서 건설공업 때는 주택에 입주된 지위, 표시요. 지위.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표시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건설공업 때는 주택에 입주된 지위, 표시요. 지위. 단 어찌고 저찌고 빼고요. 자, 3번 분양가 상한제, 표시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표시요. 주택 및 주택에 입주된 지위, 표시요. 지위. 뒷문장 빼고요. 그러니까 4번 공공택지 외, 표시요.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공업 때는 주택, 표시요. 주택 또는 그 주택에 입주된 지위, 표시요. 지위에 대해서 10년 이내에서 정한기간, 일정 기간 동안 전매할 수 없다. 별표 3호 전명의 제한기간 1번 공통사항 가반 전명의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왜죠? 그러니까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7번이요. 당연히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그러니까 뭐 1년, 여기부터 7년 등을 정한다는 거죠. 뭐 작은 2번이요. 그러니까 법 64조 1항 1호 지위 투기과일 지구 7번 보시죠. 투기과일 지구에서는 뭘 못 판다고요? 지위를 못 판다고요. 지위를 못 판다. 여기서 여기까지 못 판다. 언제까지 못 판다고요? 이전 등기 때까지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 쪽에 3번. 그러니까 어찌고 저찌고 괄호.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어찌고 저찌고가 있고 4번 괄호 분양가 상한제. 어찌고 저찌고가 있고 뭐 31가지가 있는데 지네들 외워요? 못 외우죠. 다음 쪽 와서요. 아니 이 중에 어느 하나 꼭 내가 그냥 아무데나 해서 손 꽉 찍어놓고 이대로 읽으면서 그거 몇 년이요? 외워요? 지네들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외우실 필요 없고 5번 괄호 공택지 외택지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31가지가 있고요. 다음 쪽이요. 동그라미 2번 투기 아닌 사람은 현금화 시켜서 그 동네 떠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거죠.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입주선된 자 또는 이 박스 내 3사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급한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생업사의 사정 등 표시요.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 표시요.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다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매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표시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선 그 후에요. 다음 박스 내 3사에 해당하는 주택 표시요. 주택을 공급한 자가 전매하는 경우에는 한국도주택공사 표시요. 공사 괄호 사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는 지방공사 표시요. 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그러면 언제 예외가 허용되냐면 예외가 허용된다. 즉 B1은 그것을 팔 수 있다.
그러니까 현금화 시켜서 그 동네를 떠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은 전매 자체가 아니죠. 상속은 전매가 아닌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써진 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외울 것도 없어요. 뭐 틀릴 것도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예외가 허용되면 그러니까 이 1 때 예외가 허용돼요. 언제요? 상속과 1이라고요. 이가 몇 번이요? 몰라요. 그냥 한번 하시다가 1 하고 닫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하나가 빠졌군요. 그러니까 혀가 안 돌아가세요. 1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요. 그러니까 1번, 넷째 줄에 1번. 그러니까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약, 결혼을 인해서 세대원 지원이 다른 광역시, 특특, 시군, 괄호 넘어서로 이전, 표시요. 이전 하는 경우. 첫째 줄에 그러니까 근무, 회사가 옮겨졌다고요. 식구도 옮겨간다고요. 근데 셋째 줄 끝에 다만 수도권, 표시요.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표시요. 제외한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집값도 비싸고 집값도 많이 뛰고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건 안 되고 2번 상속에 따라 추가한 주택을 세대원 전원이 이전, 표시요. 이전하는 경우 3번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 표시요.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표시요. 2년 이상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번 이혼, 표시요. 이혼으로 인해서 이주 완성된 지위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5번은 칠판이요. 요거 하나 받았고 그다음에 임차인 대책, 이주 대책으로 집을 한 채를 받았다고요. 집이 두 채가 생겼어요. 하나를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떡, 뭐가 좋지? 아니 그래, 이걸 놓겠다 하는 거죠. 5번 토지정법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주 대책용 주택, 표시요. 이주 대책용 주택을 추가로 공급받는 경우. 6번 어찌고저찌고 주택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표시요.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7번 입주자 선된 지위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 표시요.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그러면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는 게 아파트에서요. 현관 쪽 문 하나, 점 하나 찍고요. 저쪽 점 하나 찍고요. 선 그어서 그러니까 이쪽은 아저씨 거, 이쪽은 아줌마 거.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고요? 부부 공유 쓰시고요. 부부 공유를 하는 경우죠. 자, 여기까지 다 됐습니다. 칠판요. 언제 예외가 허용된다고요? 상속은 투기가 아니고 상속은 전매가 아니고 이 일 때 예외가 허용된다고요. 안 틀려요. 틀릴 게 없어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7번 보시죠. 지위 돌린 거 적발되면 돈 주고 뺏는다. 7번요. 지위 돌린 거 적발되면 이 사람이 여기까지 낸 돈 있으면 여기까지 돈 돌려주고 장부에서 없애버린다. 이 지위를 사업주체가 가져간다. 동그라미 3번. 전명의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주택에 입주된 지위, 표시요. 지위의 전매, 표시요.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해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1년 만기 비용 정기금 평균 이자율을 압산한 금액 괄호 있는 매입 비용, 표시요. 매입 비용을 매수인에게 지급, 표시요. 지급한 경우에는 사선 거고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해당 입주자로 선된 지위를 취득, 표시요.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뒷문장 빼고요. 그러면 셋째 줄 매입 비용을 지급하면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 오른쪽 날개다 쓰시고요. 한 세 글자 더 써서요. 돈 주고 뺏는다 쓰시고요. 돈 돌려주고 지위 뺏어간다. 돈 주고 뺏는다. 그다음에 7번 보시죠. 집은요. 집 못 팔게 하는, 집 팔 수 없다. 근데 불법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생기니까 뭐 한다고요? 부기등기 하는 거죠. 양과 1번 부기등기. 사업주가 위 박스 내 2, 3에 해당하는 주택, 그렇죠?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요. 647쪽이요. 647쪽 제일 아래. 양과 2번, 여기요. 지금 이거죠. 지금 지위 돌린 거 적발되면 돈 주고 뺏는다. 주택 못 돌리게 뭐 한다고요? 부기등기 하는 거죠. 양과 2번 부기등기. 동그라미 1번. 사업주가 위 박스 내 2, 3에 해당하는 주택, 표시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꺽쇠 열고요. 다 문구를 써놓는다고요. 그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
꺽쇠 닫고요. 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 그죠? 부기 등기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동그라미 2번 와서요. 그러니까 부기 등기는 주택의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뒷내용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매 제한 내용이고, 다음에 굵은 9번 공급질서 교란금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굵은 9번 그 8글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공급질서 교란시키지 말라고요. 다른 걸로 교통질서 교란시키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뭐요? 법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법 지켜라. 공법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법 지켜라 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그냥 제목은 법 지켜라 라고 하는 거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뜻은 이런 겁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A가 주민증을 갖고 있습니다. A 주민증,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주민증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A가 A2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한 얘기라고요. 왜요? 누구에게만 내준 거니까요. A에게만 내준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고 팔 수 있죠. 건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주민증, 자격증 이런 거는 A에게만 준 거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팔 수 없다고요.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면 보시죠. 대한민국에서 사고 팔 수 없다. 주민증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두 가지만 사고 팔 수 없나요? 다른 것도 사고 팔 수 없겠죠.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자격증, 법무사 자격증, 변호사 자격증, 의사 면허증 다 사고 팔 수 없고, 그러니까 또 사고 팔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무이사 저조는 사고 팔 수 없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무이사 저조도 누구한테만 준 거예요? A한테만 준 겁니다. 무이사 저조를 갖고 있으면 뭘 받게 돼요? 주택을 받게 되는 건데, 이거는 A만 그것을 써서 이용해서 주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거니까 이거는 다른 사람에게 사고 팔 수 없다고요. 그냥 그겁니다. 여기까지는 뻔한 얘기고, 그 다음에 뭐만 있고요? 무이사 저조 5글자만 소리내시면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제 뭐 쓸데없는 게 하나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억번, 그러니까 사고 팔 수 없다. 그러니까 니은번, 그러니까 거짓말로 이런 찡찡 무이사 저조를 받아내지도 마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굵은 9번에 양보 1번 금지행위, 그러니까 누 앞에다가 동그라미 기억 쓰시고요. 동그라미 기억,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등록 때는 그러니까 주택, 그죠? 주택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하기 위해서 다음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 그죠?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그죠? 양도, 양수. 그런데 괄호 양도, 양수란 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저당, 그죠? 상속 저당 그 경우는 제외, 그죠? 제외한다. 여기에서 상속 저당은 투기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괄호 계속요. 괄호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양도, 양수 또는 그러니까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이를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 괄호 넘어서를 해서는 아니 되며 사선 그고요. 누 앞에다가 동그라미 니은번요. 동그라미 니은번 누구든지 거짓 표시요. 거짓. 그러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물 또는 충수나 지위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해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주택, 그러니까 조합 설립 규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그러니까 1번 끝에 주택조합원 쓰시고요. 주택조합원. 그리고 조에다가 동그라미 하시고요. 조. 2번. 그러니까 입주자 저축증서 표시요. 입주자 저축증서. 저의 동그라미요. 저. 3번 주택사원 사채 표시요. 주택사원 사채. 사의 동그라미요.
그러니까 4번 그 밖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이 있는데 그 4번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확인서,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시험에 나오니까 쓰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4번에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사고팔 수 없다. 뭐 7번 보시죠. 그럼 뭐 여기 순서대로요. 무허가 건물 확인서. 그러니까 그 어느 곳에 무허가로 오래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를 싹 철거하고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고요. 다른 사람도 돈 내고 집을 사는데 이 사람도 돈 내고 집을 살 수 있게 딱지 한 장을 주겠다. 집 받을 수 있는 딱지, 증서주의를 주는 거죠. 엥? 그러니까 무허가 짓고 건물 지어놓으면 무허가로 지어놓으면 집 한 채 살 수 있네?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방마다 기간은 다른데요. 서울에서는 예전에 한 번 있었고, 그러니까 서울에서 무허가로 그 자리에 30년 살았던 사람, 30년 이상 살았던 사람에게만 딱지를 준 겁니다. 그럼 무허가로 30년 이상을 살았다고요. 엄청 고생을 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등록증 없이 30년을 살았다고요. 군대를 안 가고 대한민국에서 30년을 살았다고요. 예비군 훈련을 안 받고 30년을 살았다고요. 고생을 했을 거라고요. 아무튼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 사람 고생한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오래 살아왔으니까 한 딱지 하나 주겠다는 거죠. 이주대책 대상자 확인서 끝에다가 그러니까 임차인 그러니까 지원 쓰시고요. 임차인 보호가 더 낫겠네요. 그러니까 뭔가 큰일을 할 때 가장 약자가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100만 원에 월 15만 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증금 100만 원 받으면 끝이잖아요. 100만 원 갖고 어디 가서 뭘 해요? 할 수가 없죠. 집 살 수 있는 딱지 한 장 준다. 그러니까 주택사원 사채 아직은 안 받습니다만 그러니까 사고팔 수 없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입주자 저축증서 통장이죠. 통장 조폭이에요. 통장 사고팔 수 없죠. 그러니까 서울역에 뭐 대포통장 어찌고저찌고 조폭들이 나는 거지. 통장 사고팔 수 없는 거죠. 주택조 조합원 지위요. 그러니까 조합원 아까 무주택이어서 조합원이었잖아요. 사고팔 게 없다고요. 관청에서 도와주겠다는 거지. 사고팔 수 없죠. 5가지 무이사 저조 5가지는 사고팔 수 없다. 무시성 있어요. 김씨, 최씨, 이씨, 박씨 있듯이 무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시성 가진 회사 간부가 있습니다. 칭찬해주면 일 잘하는데 조금만 그러니까 그거 헷갈리게 하면 그러니까 실적이 뚝 떨어진다고요. 무이사 저조 하면 안 되니까 교란시키지 마라. 무이사 저조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란시키지 마라. 까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준 내용은 여기에 비하면 다 곁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그러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택법 여기까지 하시고, 뭐 준 내용은 이제 문제 때 보도록 하시고, 농지법은 넷째 주에 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죠? 예, 그러니까 5, 6월 수업 마치게 되고, 이제 7, 8월부터는 저거죠. 문제집으로 가게 됩니다. 문제집이지만, 그러니까 기본서 프린트물 같이 갖고 오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집 수업은 첫 번째요. 그러니까 반드시 풀어오셔야 돼요. 문제집을 안 풀어오시고 그다음에 수업 시간에 막 얘기하는 것들을 그걸 막 옮겨 쓰고 그러다 보면 내용을 놓치게 돼요. 아니면 최소한 답이라도 표시해서 오세요. 답을 표시하면 공부는 어떻게 하고 공부는 나중에요. 깨끗한 거 두 번째 권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문제집은 읽고 읽는 거지 푸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되시면 풀어보시고 답 표시하시고 같이 공부하고 그다음에 다시 문제로 복습하시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도는 붙여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